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 부분 예상 문제 두 번째 시간의 그 첫 번째 2-1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존료가 아닌 것은 보존료는 무엇입니까? 방부제 같은 것이죠. 방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존료가 아닌 것은요.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먼저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안일산입니다. 구안일산은 무엇입니까? 조미료입니다. 그러면 안식항산, 프로피온산, 소르빈산은요? 이거는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는 바로 보존료예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안일산은 그렇습니다. 이 버섯 향이 나는 그런 조미료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구안일산은 조미료인데 표고버섯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잘 아실 텐데요. 안식향산은 소르빈산, 프로피온산, 보존료 이런 거는. 근데 시험 문제, 시험장에서 막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그거 같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표구라고 이름을 따야 될지 아니면 에, 구안일산 그러면 국 끓일 때 그 표고버섯 맛 나는 조미료 구안일산을 넣으면 아주 맛있다.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세요. 구안일산은 표고버섯의 맛이 나는 조미료입니다. 식품위생법규상 우수업소 지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맞죠? 원료 처리실, 제공가공실, 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작업장, 냉장시설, 냉동시설 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틀렸죠? 작업장의 바닥 내벽, 천장은 내부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쭉 읽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온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겠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맞기 때문에. 이것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나온다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식품 적격으로서의 조리 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조리용 칼, 도마, 식기류의 미생물 규격, 칼, 도마, 식기류 등의 미생물 규격, 그렇죠. 살모넬라나 대장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는 있다 할지라도 허용치를 넘어서는 안 돼요.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대장균 양성 판정 나오면 안 되고요. 양성 판정 다 안 되고요. 그래서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보고의 독성분인 테트로도톡신, 보고의 독성분이 테트로도톡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부위는 답은 아시겠죠? 그렇죠. 알입니다. 알, 난소. 아래가 제일 많습니다. 확인합니다. 난소입니다. 독소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면요. 난소, 그 다음에는 간, 그리고 내장, 피부. 난소, 간, 내장, 피부 순으로 많습니다. 보고독의 특징은요. 예, 아무리 열을 가해도 독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치명적이죠. 테트로도톡신, 그 다음에 알, 즉 난소에 가장 독이 많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되는 거, 감염형.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먼저 답부터 찍을게요. 예, 살모넬라 식중독이 감염형이에요. 그러면 감염형과 독소형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감염형은 세균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이게 사람이라면 세균이 들어가서 그 몸 안에서 번식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감염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게 감염형이에요. 그런데 독소형은 뭐냐면 균이 몸 밖에서 이미 음식에다가 독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 만들어진 독소를 먹었을 때 이 독소의 성분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독소형이에요. 그래서 독소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 이거 통조림이 많죠. 이미 통조림에서 이 통조림 안에서 뭡니까? 이게 부패시켜 놨어요.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이 입으로 먹으면 이 독이 속에 들어가서 퍼져서 문제가 되는 거. 이것이 독소형이고, 지금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것은 이 음식에 붙어 있는 이 뭡니까? 균이 있어요. 세균이. 이걸 먹었더니 이 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번식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감염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예, 감염형 세균성이고, 독소형 세균성은 이미 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음식에서 독을 만드는 걸 먹어서 독이 퍼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독소형이다. 수은 식중독은 화학 식중독이죠. 화학성 식중독. 아플라톡신 식중독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곰팡이 독소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그렇죠. 살모넬라 식중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감염형 식중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대별을 해볼게요.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곰팡이 독소, 노로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대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균이 몸에 들어와서 번식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감염형. 이미 밖에서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낸 그 독소를 먹고 독이든 그 뭡니까?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포도상규균이라든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게 통조림이 많은 거 포도상규균 이거 뭐 손가락뱅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환원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미 음식에서 상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염형은 음식에서 상해 가지고 들어간다기보다 균이 들어가서 장염 비브리오 어떻습니까? 그 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혈관 폐색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성 대장육식도 이건 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독소형은 이미 밖에서 음식에다 만들어 놓은 그 독소를 먹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독은 동물성 자연독, 식물성 자연독은 나눌 수 있는데 동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게 보고독이에요. 그 다음에 조개류, 조개류에서는 모시조개의 베네루핀, 대합, 홍합, 섹시톡신, 그 다음에 식물성 식중독에는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중독, 솔라닌, 썩은 감자, 셉신, 덜 익은 매실, 청매, 아미그달린, 피마자, 리신 이런 것이 자연독의 식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에서는 농약, 또 알레르기성, 기타 메탄올, 그 다음에 곰팡이, 아플라톡신, 맥각, 그 다음에 황변미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주로 부패한 감자예요. 부패한 감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셉신입니다. 그러면 그냥 감자는요? 솔라닌. 부패한 감자는 셉신. 시크톡신은요? 동미나리. 아미그달린은요? 청매. 청매가 뭡니까? 덜 익은 매실, 살구 이런 말이죠. 네, 마이코톡신은 이건 곰팡이 독을 총칭해서 마이코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부패한 감자에 생산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거 셉신입니다. 시크톡신은 동미나리, 아미그달린은 청매, 마이코톡신은 곰팡이 독의 총칭. 이 정도는 알아놓고 암기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음식점 영업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죠. 지방 3패의 촉진인자가 아닌 것은 지방 3패. 3패가 무엇입니까? 예, 부패입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거 우리가 부패라고 그러고요. 지방이 부패되는 것은 3패다 이런 말을 해요. 산화돼 가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지방은. 그래서 이 기름, 식용유 같은 게 맛이 나갔다 상했다라고 할 때는 그렇죠. 식용유 같은 거 기름은 3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이 3패되는 촉진 인자가 있어요. 빛, 산소, 지방 분해 효소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지방은 3패해야 된단 말이죠. 비타민 E는요. 이건 항산화제가 있어요. 3패를 방지하는 산화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E가.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 E는 그렇죠. 지방 3패의 촉진인자가 아니라 이 저항인자죠. 아, 그
항산화제니까 그렇죠. 산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타민이 주로 이게 토코페롤 많이 들어있죠. 산패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산패 촉진 인자는 아니죠. 예, 방지 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음 식품 성분 중 지방질은 지방질. 자, 지방질 그러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레시틴이죠. 레시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에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난황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죠. 난황이 뭡니까? 예,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거, 이 레시틴을 주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지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지질. 예, 인지질도 지방입니다. 지질이에요. 그래서 지방질은 그러면 레시틴 잘못하면 이걸 단백질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방질입니다. 레시틴은. 자, 프로라민은 뭡니까? 이거는 그 배유, 그러니까 씨눈에 많이 있는 그 단백질이에요. 씨눈에 있는. 그다음에 카라기나는 뭡니까? 이거는 그 홍조류, 바다에서 나는 홍조류 있죠. 그 뭡니까? 이거 뭐 다시마에 끈끈한 거, 또 그, 우뭇가사리인가요? 같은 그 빨간 거 이런 거, 그 복합 다량으로 가공식품에서 끈끈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시틴은 계란의 노른자라든가 콩 등에 함유된 인지질, 지방질입니다. 글리코겐은요,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다당류인데 이건 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장되는 에너지원이에요. 글리코겐. 다음 중 발효식품이 아닌 것은 이거 그냥 눈에 들어왔죠? 예, 답은 두유죠. 김치, 맥주, 된장 이건 다 발효식품입니다. 카드뮴이나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식품은 자, 카드뮴. 카드뮴이 쌓이면 뭐가 되죠? 그렇죠. 이타이타병. 수은이 쌓이면 미나마타병 걸리는 이런 거죠. 카드뮴이나 수은이 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오염되느냐? 이런 것에 중독된 그렇죠. 생선류, 어패류를 먹고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뮴이나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식품 그러면 어패류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열람 표시에서 몇 킬로칼로리 미만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그렇죠. 5킬로칼로리입니다. 5킬로칼로리 미만은 예를 들면 2킬로칼로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0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너무 단위가 적어서 그냥 0으로 표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굳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0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범위가 5킬로칼로리다.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표시하고요. 그 값을 그대로 2킬로칼로리면 2킬로칼로리 써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값 5킬로 단위로 표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8킬로칼로리예요. 그러면 이것에 가장 가깝고 근사한 값이 뭘까요? 밑으로 가면 5고 위로 가면 10이죠. 어떤 게 가까워요? 그렇죠. 이쪽이 더 가깝죠. 그럼 이거 10킬로칼로리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4킬로칼로리예요. 4킬로칼로리 그대로 쓸 수도 있고 5 단위로 가면 0하고 5 사이인데 가장 가까운 거죠. 그래서 5킬로칼로리죠. 그래서 이건 5킬로칼로리라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대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 단위로 표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킬로칼로리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몇 킬로칼로리 미만이면 5킬로칼로리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난황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아까 난황에는 인지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난황에 들어있는 색소, 계란 노른자의 색소가 어떤 색소인가를 생각해보면 나오겠죠. 당근색 비슷하죠. 당근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는 그 색소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주황색. 그래서 난황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카로티노이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근, 토마토,
고추, 감. 색깔이 딱 눈에 들어오셨죠? 당근, 토마토, 고추, 감 등 이 색상이 계란 노른자 색상과 비슷하죠? 네, 이것이 바로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자, 클로로필은 엽록소예요. 파란색이죠? 안토시아닌은 이게 적색, 수용성 적색 그런 거예요. 이 빨간 거, 붉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는 수용성 황색, 옥수수 또는 무색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든 난황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그러면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고르셔야 합니다. 영양소와 근본식품의 연결이 옳은 것은 동물성 단백질, 두부와 쇠고기.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소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면 두부는요. 이건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비타민 A, 당근은 맞아요. 근데 미역은요. 미역은 비타민 A보다는 그렇죠. 요오드라든가 다른 여러 영양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비타민 A에서 미역은 아니에요. 동물성 단백질 두부는 아니고 필수지방산, 대두유 버터, 필수지방산, 대두유 버터. 대두유는 맞아요. 필수지방산이. 근데 버터는 아니에요. 버터는 뭡니까? 이거는 포화지방이에요. 근데 필수지방산은 뭐예요? 몸에서 못 만들어내는 지방인데 밖에서 섭취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오메가6나 또는 3. 이거 다 뭡니까? 불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필수지방산은 다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버터는요. 포화지방산입니다. 칼슘, 우유와 뱅어포 맞습니다. 우유와 뱅어포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뱅어포뿐만 아니겠죠. 뭐 예를 들면 멸치 같은 거, 뱅어포 이런 거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죠. 우유, 뱅어포, 칼슘 이것은 맞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동물성 단백질, 쇠고기는 맞고 두부는 틀렸고요. 비타민 A, 당근은 맞고 미역이 틀렸고요.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 그 다음에 몸의 기능 조절에 작용하는 카로틴, 칼슘, 후코이단 이런 기능성 식품들이 들어있어요. 영양소가.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은 대두유는 맞고 버터는 틀렸다. 칼슘은 우유, 뱅어포 맞습니다. 자, 필수지방산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인체에 필요한 지방산 중에서 이게 체내에서 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음식으로 먹어야만 돼요. 그래서 필수지방산은 모두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리놀렌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한번 봐주세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것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으로 나누는데 이건 다 뭐다? 불포화 지방산이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은 뭡니까? 동물성 지방, 버터, 코코넛 기름, 야자유 이런 것들이 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건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버터 아까 보셨죠? 그다음에 비타민 A는 시각 기능에 관여하고 성장인자로 작용하고 당근, 귤, 감, 고구마 등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채소의 무기질 비타민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리 방법은 자, 무기질이나 비타민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그랬는데 무기질과 비타민의 특성이 뭡니까?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데치거나 삶거나 이러면 비타민이 손실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볶는 겁니다. 이러한 채소를 볶으면 그래서 비타민 C가 파괴가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기질과 비타민은 수용성이라서 물에다 데치고 끓이고 삶으면 많이 파괴된다. 좋은 방법은 볶는 것이다.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온도는 용해점은 그 뭡니까? 그 녹아서 형체를 잃어버리는 그 용해점이죠. 팽창점은 늘어나는 점이고요. 이건 아니죠. 예, 이거 아니면 이걸 거예요. 발연점 또는 연화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 이 시작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예, 시작하다, 연기 연자예요. 발연. 점.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 발연점. 답은 발연점이에요. 예. 그 연화점은 뭐냐? 이건 늘어난다 이런 연자예요. 이런 연자.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것을 뜨거운 열로 이렇게 가하면은 고체가 타르 같은 거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면 고체가 쭉 늘어나죠. 이렇게 되는 그 온도, 그것이 연화점이에요. 그 발연점은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연자. 이 연자가 이건 연기 연자고 여기 연자는 늘어날 연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른 거 예, 기름을 넣고 프라이팬에서 오래 태우면 어느 순간부터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발연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점이라 해서 발연점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 버리는 게 많은 식품이 뭐냐 이거예요. 버리는 게. 뭐가 버리는 게 많냐. 답은 그렇죠. 생선이죠. 생선 대가리 버리고 꼬리 잘라 버리고 지느러미 버리고 뭐 버리고. 그래서 폐기율, 버리는 게 가장 많은 식품이 뭐냐. 생선이다. 머리, 뼈, 꼬리, 지느러미 다 버리니까 폐기율이 가장 높죠. 음식을 제공할 때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중 맛있게 느끼는 식품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답은 눈에 들어왔죠? 그렇죠. 전골이죠. 이 전골은 거의 90도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국은 몇 도 정도입니까? 예, 70도 정도 하면 되죠. 커피도 한 70도 정도. 밥은 한 45도 정도. 가장 높은 것은 전골입니다. 전골이 엄청 뜨겁게 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야 맛이 난다는 거죠. 전골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전골은 계속 뭡니까? 그, 저, 음, 열기구에다가 끓이면서 먹는 거죠. 예. 가장 온도가 높아요. 95도. 국 70도 정도, 밥 45도, 커피 약 70도 정도. 그래서 계속 끓이면서 먹는 거 전골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감자를 썰어서 공기 중에 놓아두면 갈변이 된다. 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갈변이죠. 이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효소는 자, 갈변과 가장 관계가 깊다. 예,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정답을 각인해 두세요. 예, 티로시나제예요. 티로시나제. 이 티로시나제가 뭐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 이게 티로시나제가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 요소인데 멜라닌이 뭐냐면 이게 갈변색이에요. 갈색. 그래서 이게 그 피부가 거미가 거뭇거뭇 생기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미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다 그 멜라닌 음, 생성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생성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하는 그 산화 요소를 티로시나제라고 해요. 그래서 티로시나제는 멜라닌 생성을 저지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나시면 되고 멜라닌이 뭐냐? 동물의 피부 등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는 갈색의 그 색소 그것을 총칭해서 식물의 갈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것도 썰어서 놓게 되면 갈변으로 변하죠. 갈색으로. 이런 게 갈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깊은 티로시나제입니다. 20번입니다. 유중수적형 유화액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유중수적형, 수중유격, 수중, 수중유적형.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중, 수, 적, 형, 이런 건데, 이 유자가 기름 유자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굳어지면 딱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체다, 딱딱하다. 그러니까 기름이 굳어져서 딱딱한데 거기에 수분이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중수적형은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유예요. 딱딱한 거. 그렇게 보면 버터나 마가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물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수분이. 그래서 유중수적형 그러면 버터나 마가린. 수중유적형 그러면요. 그 주체가 되는 게 뭐예요? 수예요. 액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요네즈 같은 거예요. 마요네즈 같은 것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수중유적형이라고 그러고 유중수적형이라 그러면 이 유자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면 이 유는 기름인데 이 기름이 상온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굳어져요. 딱딱해요. 그래서 유중 그러면은 버터나 마가린을 생각하시고 수중유적형 할 때 수중 그러면 마요네즈 같은 걸 생각하세요. 묽은 거.
네, 거기에 기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중수족형은 뭡니까? 버터, 마가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버터. 그래서 유중수족형 그러면 버터나 마가린, 수중유적형 그러면 마요네즈나 아이스크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